삼성전자가 지난 7월 7일 2분기 성적표를 공개했어. 석 달 동안 영업이익 89조 원, 작년 이맘때랑 비교하면 무려 19배야. 그 잘 나가는 엔비디아의 한 분기 이익도 넘어섰어. 자, 이 정도면 주가가 하늘로 날아가야 정상이지. 그런데 이상하지? 이 역대급 실적이 발표된 바로 그날 삼성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실 시장은 삼성이 얼마나 벌었냐를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어. 이 AI 반도체 열기가 대체 언제까지 가느냐? 그리고 그 답을 완성해줄 성적표가 며칠 사이에 줄줄이 나와. 7월 7일 삼성을 시작으로 7월 15일 ASML, 16일 TSMC 이렇게 세 장이 한 세트야. 이 셋을 따로따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겹쳐서 읽어야 AI 반도체가 아직 봄인지 아니면 정점을 찍었는지가 비로소 보이거든. 자, 그럼 이 세 회사가 왜 한 묶음인지부터 짚고 가자. 네 손에 있는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안에 AI 서버, 그 안에 든 반도체 하나가 세상에 나오려면 딱 세 개의 층을 거쳐야 해. 1층은 장비,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파는 곳이야. 바로 ASML. 2층은 파운드리, 그 기계로 칩을 실제로 찍어내는 공장, TSMC. 3층은 메모리, 찍어낸 두뇌 옆에 붙는 기억 장치,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장비 만드는 층, 칩 찍는 층, 기억 담당하는 층. 이 세 개 층이 7월 중순 며칠 간격으로 나란히 성적표를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I 반도체라는 건물을 1층부터 3층까지 한 번에 엑스레이로 들여다볼 기회를 잡은 거지. 각 층에서 딱 하나씩만 볼 줄 알면 돼. 하나도 안 어려워. 천천히 한 층씩 올라가 보자. 먼저 맨 아래 1층 ASML. 이 회사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팔아. 그 중에서도 EUV라고 극자외선이라는 특별한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초정밀 장비야. 이 기계 전 세계에서 ASML 딱 한 곳만 만들 수 있어. 경쟁자가 아예 없어. 한 대에 수천억 원인데 이게 없으면 최신 AI 칩을 아예 못 만들어. 그래서 이 회사가 반도체 세계 전체의 진짜 길목이야. 여길 안 거치고는 아무도 최신 칩을 못 만드니까. 그럼 ASM의 성적표에서 뭘 봐야 할까? 매출? 아니야. 딱 하나. 신규 수주. 이번 분기에 새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느냐를 봐야 해. 왜냐면 이 장비는 주문하고 나서 실제로 공장에 설치돼서 돌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주문은 1년 뒤에 전 세계 반도체 공장들이 얼마나 돈을 쏟아부을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인 거야. 쉽게 말하면 이래. 동네 아파트가 우르르 올라가기 전에 뭐가 먼저 몰릴까? 레미콘 트럭하고 크레인 주문이 먼저 밀려들어. 건물이 올라가기 한참 전에 말이야. ASML 주문 장보가 딱 그 레미콘 주문서야. 반도체라는 건물이 앞으로 얼마나 지어질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 실제로 최근 ASML 주문 장부엔 일감이 수십조 원어치 쌓여 있어. 그 절반이 최신 EUV 장비 주문이고. 그래서 7월 15일 ASML 발표에서 시장이 숨죽이고 볼 게 바로 이 수주 숫자야. 늘었으면 봄, 꺾였으면 가을 신호.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하나 튀어나와. 얼마 전까지 ASML 장비를 제일 많이 사가던 나라는 중국이었어. 그런데 최근 중국이 사가는 몫이 확 쪼그라들었어.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나라가 채웠어. 지금 ASML 장비 매출의 거의 절반, 45%가 한국으로 오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메모리 만들 장비를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다는 거야. 1층에서 벌써 3층 이야기가 새어나오는 거지. 이 복선 잘 기억해둬. 중국이 갑자기 빠졌냐고. 미국이 첨단 장비의 중국 수출을 계속 조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45%라는 숫자 하나에 한국이 AI 메모리에 얼마나 크게 베팅하는지하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신경전이 동시에 담겨 있는 거야. 숫자 하나가 세계 지도를 보여주는 셈이지. 이래서 1층 장비를 무시하면 안 돼. 자, 한층 올라가자. 2층 파운드리, TSMC, 엔비디아 알지? AI 칩의 대명사. 그런데 엔비디아는 사실 칩을 설계만 해. 직접 만들진 못해. 그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로 칩을 찍어내는 곳이 바로 TSMC야. 말하자면 TSMC는 세계 최고의 인쇄소야. 엔비디아가 베스트셀러 원고를 쓰면 그걸 진짜 책으로 찍어내는 인쇄소. 원고가 아무리 좋아도 인쇄소가 안 돌면 책은 세상에 안 나오지. 그럼 이 인쇄소 성적표에선 뭘 봐야 할까? 두 개야. 첫째, 전체 매출에서 고성능 컴퓨팅 부문의 비중. AI 서버용 칩이 주로 여기 몰려있고 CPU 같은 것도 일부 섞여 있어. 이게 지금 60%를 넘어서 회사 역사상 가장 높아. 둘째, 주력 선당 공정인 3나노. 업계 보도로는 주문이 만들 수 있는 양을 웃돌 만큼 공급이 빠듯하대. 다들 물량 확보하려고 줄을 선 거지.
아까 인쇄소 비유 이어가 볼게. 출판사,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무리 우리 책 잘 팔려요 하고 외쳐도 그건 어디까지나 말이잖아. 그런데 인쇄소 윤전기가 24시간 멈추질 않고 예약이 3배로 밀려 있고 심지어 인쇄 단가까지 올리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아니라 진짜 주물량이야. 실제로 TSMC가 선단 공정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어. 인상폭은 보도마다 다르지만 값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강하다는 신호지. 이게 AI 수요가 진짜인지 아닌지 재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온도계야. 그리고 TSMC 얘기엔 숨은 병목이 하나 더 있어. 패키징이라는 마지막 포장 공정이야. 칩이랑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한 몸으로 붙여서 완성하는 첨단 패키징 단계인데 특히 엔비디아 AI 가속기 쪽은 TSMC 의존도가 매우 높아. 아무리 칩을 많이 찍어도 이 포장 라인이 막히면 완성품이 안 나와. 요즘 AI 칩이 늘 품귀인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이 마지막 포장 병목에 있어. 정리하면 이래. 엔비디아 실적이 이미 팔린 칩이라면 TSMC 실적은 주문받아서 지금 찍고 있는 칩이야. 한 단계 뒤에서 그 열기가 진짜 발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주는 창구인 거지. 그래서 7월 16일 TSMC 발표에서 AI 목타고 가동률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최소한 지금 이 순간의 열기는 분명히 뜨겁다는 뜻이야. 반대로 이 AI 몫이 처음으로 살짝 꺾이거나 늘 꽉 차 있던 라인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열기가 식기 시작한다는 첫 신호일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숫자를 매 분기마다 꼭 확인하는 거야. 자, 1층에서 미래를 봤고 2층에서 현재를 봤어. 이제 마지막 3층으로 가자. 3층은 메모리. 이번 편의 주인공 삼성이야. AI 칩을 사람 몸에 비유하면 엔비디아 GPU가 두뇌라면 메모리는 그 옆에 딱 붙은 기억장치야. 그 중에서도 HBM이라는 특별한 메모리가 핵심이야. 초고속 기억장치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리 똑똑한 두뇌라도 옆에 붙은 메모장이 느리면 생각 속도가 딱 막히거든. 그래서 AI 시대엔 이 기억층이 두뇌만큼이나 귀해졌어. 게다가 요즘 AI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 두뇌가 커질수록 옆에 붙는 초고속 메모장도 그만큼 더 많이, 더 빨리 필요해져. AI 서버 한 대에 이 HBM이 수십 개씩 들어가거든. 그래서 두뇌를 파는 엔비디아만큼이나 기억을 파는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대접받는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삼성이 이번 2분기에 19배를 번 거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는 창고에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값이 바닥을 기던 시절이었어. 회사들이 공장 가동을 줄여가며 겨우 버티던 겨울이었지. 그런데 AI가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 이제는 없어서 못 팔아. 메모리 값이 계단을 오르듯 뛰고 있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거지. 그 봄의 첫 성적표가 바로 이 89조야. 89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하루도 안 쉬고 1조 원씩 벌어도 꼬박 석 달이 걸리는 액수야. 그걸 한 회사가 딱 석 달 만에 벌었다는 거지. 숫자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초호황이야.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갈 게 하나 있어. 삼성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AI의 진짜 노른자인 HBM 경쟁에선 아직 1등이 아니야. 업계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 차세대 칩에 들어갈 HBM 물량 그 3분의 2 안팎을 SK하이닉스가 가져가는 걸로 알려졌어. 삼성은 부지런히 따라붙는 중이고, 그러니까 삼성 이익이 큰 건 맞는데 그게 AI 경쟁에서 이겨서인지 아니면 메모리 값이 다 같이 올라서인지는 나눠서 봐야 한다는 거야. 이거 조금 있다가 아주 중요해져. 참고로 삼성한테도 약점은 있어. 삼성은 아까 그 2층 칩을 찍는 파운드리 사업도 같이 하는데 이쪽은 아직 TSMC한테 한참 밀려서 고전하고 있거든. 사업부별 손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이번 잠정 영업이익 급증을 메모리가 주도한 걸로 보고 있어. 같은 회사 안에서도 잘 나가는 층과 힘든 층이 갈리는 거지. 이런 것까지 나눠서 봐야 성적표가 제대로 읽혀. 자, 이제 세 층을 다 봤어.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자. 삼성은 19배를 벌었어. 역대급이야. 그런데 왜 하필 그날 주가는 떨어졌을까? 이제 세 층을 다 봤으니 답이 보일 거야. 세 갈래로 풀어줄게. 첫째, 주가는 지나간 성적이 아니라 앞으로를 봐. 89조라는 숫자는 사실 시장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상하고 주가에 반영해둔 거였어. 그래서 막상 진짜 숫자가 발표되는 순간엔 오히려 자, 좋은 소식 확인됐으니 됐다 하면서 차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나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증시의 오래된 말이 딱 이 상황이야. 좋은 실적인데 주가가 빠지는 게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둘째, 시장은 얼마나 좋았냐보다 이 좋은 게 언제까지냐를 물어. 메모리값 상승이 2026년 하반기쯤 정점일 거란 얘기가 벌써 나오거든. 그럼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올 겨울부터 미리 걱정하기 시작해.
셋째, 아까 그 복선, 이익의 질이야. 삼성이 AI 노른자인 HBM에서 아직 1등은 아니다 보니 시장은 19배라는 숫자에도 마냥 안심하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건 삼성이 못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무 잘한 게 이미 다 알려졌고 시장의 관심은 벌써 그래서 다음은 으로 넘어가 있었던 거지. 실적과 주가가 이렇게 엇갈리는 바로 그 지점이 사이클을 읽는 진짜 힌트야. 자, 그래서 진짜 교훈은 이거야. 삼성 실적 하나만 보면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 성적표거든. 그것만으론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1층 ASML의 미래 주문하고 2층 TSMC의 현재 가동률을 같이 겹쳐가야 하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세 층을 겹쳐야 비로소 AI 반도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나가 입체적으로 보여. 이게 바로 이 세 장의 성적표를 반드시 같이 읽어야 하는 이유야. 복잡했지? 딱 세 줄로 정리해줄게.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돼. 1층 ASML은 신규 주문, 1년 뒤 투자의 예고편. 2층 TSMC는 AI 목과 가동률, 지금 열기의 온도계. 3층 삼성은 HBM, AI에서 진짜 이기고 있는지의 진검승부. 오해하지 마. 이건 뭘 사고 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지금 이 산업이 사계절 중 어디쯤 서 있는지 그 지도를 같이 읽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세 회사 워치리스트에 나란히 올려두고 이 세 회사의 성적표를 너만의 눈으로 겹쳐 읽어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7월 말부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실적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거든. 실적 시즌, 숫자에 겁먹지 말고 층으로 나눠서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그 지도를 그려줄게. 이런 실적 읽는 법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줘. 다음 성적표도 또 같이 겹쳐 읽자. 그럼 다음 편에서 봐.